관절염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래요.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몇 주를 기다린 병원 진료인데 5분 만에 끝나버렸죠? 지갑은 홀쭉해져 버렸네요. 두툼한 진통제 봉투를 들고 뻣뻣한 다리를 끌며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캐서린 윌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30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은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 책을 넘기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펜을 쥐려 하면 손이 떨렸고 종종 학생들의 작문을 읽다가 펜을 떨어뜨리곤 했죠. 피부에는 붉은 발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햇빛 아래 있으면 얼굴과 팔이 욱신거렸어요. 극심한 피로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업 후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거웠어요. 제가 사랑하던 문학, 책을 읽는 시간마저 고통으로 변했죠. 책장을 넘기다 보면 글자가 흐릿해졌고 10분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입은 사막처럼 메말라 물병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관절염입니다.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들은 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진통제를 처방했고 저는 그 약을 삼키며 고통을 억누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학생들과 문학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버거워졌죠.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LA의 병원들은 저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진료 시간은 5분 남짓. 의사들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렸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법이 없었죠. 윌슨 씨, 나이 드신 거예요. 진통제 드릴게요. 이 말은 제게 익숙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3주 기다린 진료에서 돌아오는 건 늘 같은 처방전뿐. 한 번은 혈액 검사 비용으로 $500를 청구받았지만 결과는 정상이라는 한마디로 끝났죠. 저는 점점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라 불리는 곳에서 저는 그저 할머니 환자로만 취급받았어요. 은퇴 후에는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얼굴의 발진은 점점 더 두드러졌어요. 햇빛 아래 10분만 있어도 피부가 화끈거렸고 피로감은 저를 꼼짝 못하게 했죠. 제가 사랑하던 문학은 멀어져 갔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으려 해도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책을 덮어야 했어요. 내가 정말 그냥 늙은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때로는 제 고통이 엄살은 아닌지 의심했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희망은 흐려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에밀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우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곧이에요. 한국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최민호와 결혼해 한국에 살죠. 민호는 예의 바르고 다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UCLA에서 공학 석사를 마치고 한국 대기업의 핵심 부서로 스카우트 되었어요. 에밀리도 그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고 그들의 아들 시우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죠. 민호는 혼자 남은 저를 늘 신경 써주었어요. LA에 있을 때도 주말이면 저희 집에 들러 정원을 가꾸거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주곤 했죠. 그의 세심함과 따뜻함은 에밀리가 그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줬어요.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제 아픈 몸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관절 통증과 피로감, 햇빛에 민감한 피부가 저를 망설이게 했죠. 내가 이긴 여정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손자의 입학식, 그 특별한 순간을 놓칠 순 없었어요. 시우의 작은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도 아닌 작은 도시에 딸이 산다니 솔직히 실망했어요. LA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번잡한 거리에 익숙한 저는 화성을 조용한 시골 마을로 상상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 민호의 차에 올라본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화성으로 들어서자 세련된 고층 아파트와 깔끔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가리킨 아파트 단지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님. 민호의 말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차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고 주차장은 자체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했어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에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죠. 현관문은 그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렸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이 부드럽게 켜졌습니다. 에밀리가 음성으로 보일러 켜줘 라고 말하자 실내 온도가 즉시 조절됐어요. LA의 낡은 아파트 끊임없이 고장나는 보일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작은 도시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민호와 에밀리는 저를 화성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공원은 LA의 그리피스 공원보다 작았지만 훨씬 더 정돈되고 활기찼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요가를 하거나 웃으며 대화를 나눴죠. LA에서 제가 봤던 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고 삶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도서관은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무인 대출 시스템, 디지털 자료, DVD 감상 좌석까지. 여기서 책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죠. 카페에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 거리 곳곳에 무인 키오스크, 심지어 페트병을 버리면 자동으로 분리수거되는 쓰레기통까지. 모든 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화성은 계획 도시라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어요. 병원, 학교, 문화시설 다 걸어서 갈 수 있죠. 그의 말에 에밀리의 선택이 이해됐어요. 그녀는 늘 편리함과 효율성을 사랑했으니까요. 화성에 도착한 지 사흘째 익숙한 고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관절은 평소보다 더 뻣뻣했고 얼굴과 팔에 발지는 햇빛에 더 심해졌어요. 눈은 따갑고 피로감은 숨을 쉴 때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새로운 환경 탓이었을까요? 소파에 앉아 진통제를 찾고 있을 때 민호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저를 발견했어요. 그는 요리, 청소, 육아까지 에밀리와 완벽히 분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LA의 많은 부부들과 달리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을 꾸려갔어요. 어머님 괜찮으신가요? 민호의 눈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손가락을 주무르는 모습을 본 거죠. 늘 있는 일이야. 곧 나아질 거야.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에밀리와 민호의 행복한 가정, 시우의 밝은 미소를 망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파자마 차림의 시우가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빨개요. 아프세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간 에밀리와 민호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민호는 제 상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제안했죠. 지금 병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좋은 병원이 많아요. 지금 대기 인원도 거의 없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예약도 없는데 당일에 병원을 어떻게 가? LA에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당일 진료는 응급실이 아니면 불가능했죠.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여긴 달라요, 어머님.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는 병원 위치와 리뷰를 보여줬어요. 리뷰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죠. 화성의 병원은 환자 중심이에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 가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맑은 눈빛에 저항할 수 없었죠. 그래, 한번 가볼까? 미국에서 반복된 실망스러운 진료를 떠올리며 반신반의했지만 민호의 자신감과 시우의 걱정이 저를 움직였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병원은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민호는 신호등마다 저를 배려하며 천천히 걸었고 중간중간 괜찮으신가요? 라며 제 상태를 확인했죠. 병원 외관은 깔끔했지만 동네 의원 정도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이 깨졌습니다. 대기실은 호텔 로비처럼 안락했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벽걸이 TV에선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다른 환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대기 순서를 확인하며 차분히 기다렸죠. 접수대에 도착하자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외국인이신데 통역 서비스 필요하신가요? 민호가 함께 있어 거절했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는 LA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접수는 1분도 안 걸렸어요. 여권을 보여주고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LA에선 예약해도 1시간 때로는 2시간 이상을 기다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8분 후 전자 게시판에 제 이름과 진료실 번호가 떴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어요. 책상 위 컴퓨터에는 이미 제 정보가 띄워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이 아닌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윌슨 씨,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30년간의 증상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관절 통증, 피부 발진, 햇빛에 민감한 피부, 극심한 피로감. 의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귀 기울였습니다. LA에선 의사들이 컴퓨터 화면만 보며 타이핑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의사는 세심한 질문을 이어갔죠. 햇빛 노출 후 발진이 더 심해지나요? 아침에 관절이 더 뻣뻣한가요? 피로감은 언제 가장 심한가요? 민호가 제 LA 병원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자 의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죠. 자가면역 질환, 특히 전신성 홍반 루푸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30년간 관절염이라던 진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사는 제 당황한 표정을 읽고 태블릿으로 루푸스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여줬어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피부 생검을 오늘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요? 다 한꺼번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LA에선 검사마다 다른 병원, 다른 날짜를 예약해야 했죠. 한 번은 혈액 검사 결과를 받으려 3주를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건물 내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오늘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민호가 덧붙였죠. 한국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1시간 반 만에 3가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각 부서에선 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이전 검사 결과도 즉시 공유됐어요. 혈액 검사실의 간호사는 친절하게 제 상태를 물으며 체열을 했고 피부 생검을 위해 방문한 피부과 의사는 제 발진을 꼼꼼히 관찰했어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매끄러웠죠. LA에선 최소 2주는 걸릴 일이 여기선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시 의사를 만났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윌슨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신홍 반루푸스입니다.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와 의학 용어가 가득했지만 그는 차분히 풀어 설명했어요. 이건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피로감을 유발하죠. 혈액 검사에서 자가항체가 양성으로 나왔고 피부 생검에서도 루푸스 특유의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단 하나의 질환으로 설명됐어요. 관절의 뻣뻣함, 햇빛에 민감한 피부,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던 피로감. 모든 게 나이 탓이 아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LA에선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공감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루푸스는 증상이 다양하고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노화와 혼동되죠. 저희 병원은 모든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걸 중요시합니다.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됐죠. 의사는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와 항염증제를 처방하며 각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태블릿으로 보여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민호는 진료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추가 질문을 했어요. LA로 돌아가셔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영문 진단서를 부탁드려요. 그의 논리적이고 세심한 태도가 빛을 발했죠. 진료실을 나오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30년간 오진을 받아왔다는 충격, 하지만 드디어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된 안도감. 화성의 작은 병원이 제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총 진료비는 10만 원이 채 안 되었어요. 혈액검사, 생검, 전문의 진료, 약값까지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LA에선 혈액검사 하나에 $500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 이게 다인가요? 영수증을 보며 물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이에요. 외국인은 조금 더 내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죠. 약을 복용한 지 5일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손가락을 움직여보니 더 이상 떨림이 없었고 얼굴의 발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책을 집어들고 1시간 동안 셰익스피어를 읽었어요. 눈이 따갑지 않았고 피로감도 덜했어요. 주방으로 가자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훨씬 가볍게 움직이시네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눈가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30년간 무기력했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태블릿으로 약 정보를 찾아보며 말했어요. 이 약은 빠른 효과를 보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게 중요해요. LA에서도 치료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의 세심함에 새삼 감동했어요. 에밀리가 이런 남편을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의료구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이구나. LA에서 받은 무관심한 진료와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선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화성에서의 날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스마트 시스템은 제게 미래를 보여줬죠. 음성으로 작동하는 가전,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 자동 주차. 공원에선 노인들이 요가를 하고 젊은이들은 조깅을 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았죠. LA의 혼잡한 거리와 달리 화성은 평화롭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성은 계획 도시라 모든 게 효율적이죠. 병원, 학교, 도서관 다 가까워요. 사람을 위해 설계된 도시예요.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나도 여기서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LA에선 병원비 걱정에 진료를 미루는 게 일상이었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한국의 의료와 인프라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시우의 입학식 날 집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에밀리는 시우의 교복을 다림질했죠. 스마트 냉장고로 날씨를 확인하고 AI 스피커로 교통 상황을 체크하는 민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LA에서도 이런 기술은 있지만 일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건 처음 봤죠. 시우가 교복 차림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 가요.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시우 학교 가자. 입학식장은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전자칠판, 깔끔한 교실, 넓은 운동장. LA의 공립학교와는 비교도 안 됐죠. 민호는 전문 사진작가처럼 사진을 찍었고 때로는 드론으로 공중 촬영까지 했어요. 그의 기술적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우는 친구들과 앞줄에 앉았고 우리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끝나고 학부모 대표 인사말 차례가 됐습니다.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외국인 학부모 대표로 말씀해 주실래요? 다른 부모님들이 LA에서 오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순간 당황했지만 30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망설일 이유는 없었죠. 민호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의 눈빛이 저를 향했지만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LA에서 온 캐서린 윌슨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 진정한 배움은 이곳 한국 화성에서 시작되었어요. 청중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30년간 풀지 못한 건강이 수수께끼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해준 한국. 이곳은 저에게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제 손자는 이곳에서 자랍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과 의료,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게 자랑스러워요. 박수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어요. 민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미소 지었고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입학식이 끝난 후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한 달만 더 머물러도 될까? 치료도 이어가고 시우의 학교 생활도 보고 싶어. 에밀리는 기뻐하며 저를 안았고 민호는 즉시 비행기표와 의료 일정을 조정했어요. 그의 효율적인 모습에 다시 감탄했죠. 화성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4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가족의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겁니다. 민호의 나라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30년간의 고통을 풀어준 곳, 새로운 희망을 준 곳이었죠. 저는 화성의 공원에서, 병원의 진료실에서, 시우의 입학식장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마지막 수업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었습니다. 화성에서 보낸 몇 주 제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 에밀리가 커뮤니티 센터에 전단지를 들고 왔어요. 엄마, 떡 만들기 수업이래요. 같이 해볼래요? LA에서 글루텐 알러지 때문에 늘 음식을 까다롭게 골라왔던 저는 망설였죠. 빵, 파스타, 케이크 제가 사랑했던 음식들은 모두 금기였어요.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 꼼꼼하게 골라야 했죠. 하지만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떡은 쌀로 만들어져서 글루텐이 없어요. 호기심이 생겼죠. 커뮤니티 센터는 화성의 따뜻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이웃 주민들, 젊은 엄마들, 할머니들이 모여 웃으며 떡을 만들고 있었죠. 강사인 박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캐서린 씨, 송편 만들어 볼까요? 쌀가루를 반죽하며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선 쌀로 떡, 밥, 디저트를 만들어요. 건강하고 맛있죠. 반죽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송편 안에 설탕과 깨를 채우고 예쁘게 빚는 과정은 마치 예술 같았죠.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해요. 에밀리는 정성을 다해 송편을 빚었죠. 에밀리, 둘째는 딸을 기대하는 거니? 저의 물음에 에밀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첫 송편을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하고 쫄깃한 맛에 놀랐어요. 글루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니. 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엔 떡 종류가 수백 가지예요. 떡국, 인절미, 쑥떡까지. 그날 이후 저는 떡볶이, 떡국, 심지어 쌀 케이크까지 쌀로 만든 음식들을 탐닉했어요. 올리버도 떡볶이를 먹으며 할머니 이거 최고! 라며 까르르 웃었죠. 화성의 커뮤니티는 저를 이웃으로 받아줬고 쌀은 제 식탁을 풍요롭게 했어요. LA에선 늘 제한된 메뉴를 골랐지만 이곳에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죠. 건강한 몸과 새로운 음식, 따뜻한 이웃들 덕에 더 행복해졌어요. 한국은 제게 건강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까지 선물했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관절이 뻣뻣하지 않았고 얼굴의 붉은 발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햇빛 아래 서 있어도 피부가 욱신거리지 않았죠. 무엇보다 저를 짓누르던 피로감이 물러가면서 몸과 마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LA에서 보내던 무기력한 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에는 오랜만에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64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가벼운 몸과 맑은 마음은 처음이었죠. 어느 맑은 아침 공원을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이 시간은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을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준 기회였습니다. 공원에서 요가하는 노인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활기찬 모습은 제게 영감을 주었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늦지 않았어. 문득 평생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딸 에밀리와 사위, 민호 그리고 손자 시우와 함께 아파트 근처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는 화성의 세련된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거리,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 무인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했죠.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좋아지셨어요.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민호도 미소 지으며 덧붙였죠. 어머님, 이제 LA로 돌아가셔도 이 상태 유지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서 준 영문 진단서랑 처방전 제가 다 챙겨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에밀리나 여기서 조금 더 살고 싶어.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에밀리가 놀라며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치료받고 나서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 같아. 여기선 내가 아픈 환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져. 제2의 인생을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 시우가 제 무릎 위로 올라오며 까르르 웃었어요. 할머니, 나랑 같이 학교 갈래요? 그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그 순간 머릿속에 새로운 꿈이 떠올랐습니다. LA에서 교사로 살며 늘 꿈꿨지만 미뤄왔던 일 작가가 되는 것. 셰익스피어와 포크너를 가르치며 저도 언젠가 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통과 피로감은 그 꿈을 멀리 밀어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덕에 건강을 되찾았고 화성의 활기찬 분위기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내 이야기를 써야겠어. 30년간의 고통, 그리고 이곳에서 찾은 희망을.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글쓰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역 도서관에서 문학 모임을 만들어도 좋겠지? 민호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화성의 커뮤니티 센터와 도서관 프로그램을 검색했어요. 어머님, 화성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요. 외국인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문학 모임도 쉽게 열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의 효율적이고 세심한 태도는 또 한 번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에밀리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서 글쓰기 강의를 한다니 너무 멋져요. 시우도 할머니가 가르치는 거 보고 싶대요. 얼마 후 민호의 도움으로 화성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쓰기 워크숍을 열 기회를 얻었어요. 첫 수업날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젊은이와 노인까지.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LA에서 30년간 영문학을 가르쳤지만 이곳 화성에서 새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쓰며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어요. 수강생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학생 때 시를 좋아했어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에겐 언제나 새 시작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단에 다시 선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침에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나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죠. 공원에서 산책하며 글을 쓰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건강을 찾자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 몸을 치유했고 화성의 따뜻한 커뮤니티는 제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에밀리, 시우와 함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화성의 하늘은 LA의 스모그 낀 하늘과 달리 맑고 부드러웠죠. 시우가 제 무릎에 기대며 물었어요. 할머니, 한국 좋아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응, 시우. 할머니는 여기서 새 삶을 찾았단다.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오래 사셔도 돼요.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64세의 나이에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걸. 30년간의 고통은 이제 과거의 일부일 뿐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할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치료받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그리고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은 30년간의 고통을 단 하루 만에 풀어줬고 민호와 에밀리의 따뜻한 사랑, 시우의 맑은 미소는 제 마음에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쓰기 워크숍을 열며 저는 64세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곳은 저를 환자가 아닌 꿈을 꾸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죠. 한국은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를 희망으로 바꿔준 곳입니다. 효율적인 의료와 사람 중심의 문화는 제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가 이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배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반전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 시작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